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이고요. 리플 관련해서 새벽에 나온 기사들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 ETF 출시 임박. ETF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와요. 13일에 ETF 자동 승인이 있죠. 자동 승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트위터도 올라와 있고, 지금 리플 스테이블 코인 기업 ETF 승인 가능성,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 전에 나왔죠. 리플은 합법적 자산, 고등법원에서 리플은 합법적인 자산이다. 공식 판결이 났죠. 이게 결국엔 ETF가 이제 실제 통화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합법적인 자산, 이게 공식 판결 낸 게 중요합니다. ETF에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리플 XRP 하락에도 강력한 반등 시그널 포착, 주요 지표는 청신호. 스테이블 코인 바람 탔다, 리플에,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리플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USD.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RLUSD. 이게 그 RLUSD가 이미 한 시가총액이 10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10억 달러가 이미 넘었어요. 일단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0억 달러가 벌써 넘었고, 그만큼 리플에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세력, 기관 할 거 없이. 기관, 그 다음 개인들. ETF, XRP ETF 자금 폭발 시 500달러 돌파 가능성, 리플 빅사이클 온다. 현재 지금 그 원화 기준으로 계속 5,000원을 못 넘고 있어요. 못 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코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비트코인도 원래 1억, 이 돌파에 있어가지고, 원화 기준으로 1억을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굉장히 이 저항도 많았고,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이게 1억을 넘냐, 못 넘냐. 근데 어떻게 됐죠? 1억을 넘는 순간 지금 1억 6천만 원까지 거의 한 2, 3개월 만에 올라왔죠. ETF 또 승인이 나고 나서 이게 1억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오는데 2, 3개월밖에 안 걸렸단 말이에요. 리플도 지금 5천 원이 굉장히 큰 저항이에요. 5천 원이 큰 저항인데, 이 5천 원을 넘는 순간 사실상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 원까지는 본단 말이에요. 심리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 원에서 또 이제 만 원을 돌파된다. ETF 때문에 돌파가 된다. 왜냐면 지금 세력 기간할 거 없이 다 리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 5천 원을 넘냐 못 넘냐,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때도 여기 보시면은 이때 17년 때 이 리플, 이때도 5천원 못 넘었고, 이때도 못 넘었고, 이때도 못 넘었다 보니까 이 5천원을, 이 굉장히 이 고점, 이 5천원이라는 상징적인 이 저항대. 근데 지금 좀 다르죠. 지금은 ETF 라는 큰 내용도 있고, 이미 매물대가 여기에 굉장히 두터워요.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여기 매물대가 엄청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승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검은색 선 365일선도 지지가 되고 있고, 가장 좋은 그림이 지금 여기 V자 반등하면서 이제 ETF 승인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쭉 우상향하는 거, 이 그림을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저점을 계속 올리잖아요. 이 365일선을 안 깨고 계속.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쭉 우상향 할 거다. 왜냐? 호재가 너무 가득해요. 호재가 너무 가득해요. 호재가 너무 많아요. 뭐 이제 SEC 뭐 소송도 이제 없고.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이 구간이잖아요. 현재 3,100원에서 3,300원. 이 사이에 물량을 어느 정도 수량을 계속 사 모아야 된다. 수량을 모은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은 어 보니까 웹3가 하네요. 웹3가 좀 올라가는데 이 좀 중요한 게 그 알트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게 알트 랠리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알트 랠리가 시작이 되는 게 웹3 그다음 밈 그다음에 중국 이 세 가지의 테마가 먼저 가요. 먼저 가고 나서 뒤에 따라와요. 그 나머지 친구들이 NFT라든지 NFT는 이제 이 17년도 때 많이 올랐죠. 네, 이 웹3 밈 중국 코인이 먼저 달립니다. 먼저 달리기 때문에 지금 알트 랠리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11월하고 12월 코인 시장에 진짜 이런 게 없으니까 꼭 신경 써가지고 성투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하락이 크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 앱토스 이렇게 하락이 굉장히 나온 시점에서 여기서 물량을 좀 많이 담아놓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코인들이 최근에 하락을 많이 맞았다 보니까 거의 이 부분일 거예요. 거의 다 신저점 부분일 거야.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 오히려 공포의 하락. 이때 투자를 해야 여기 예를 들어 여기서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기본 뭐 최소 못해도 100%씩은 무조건 먹어요.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은 좀 그 뭐야 테마별 대장 코인들을 꼭 한 개씩 다 담아 놓고 이게 12월이나 뭐 내년 1월, 2월에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 부분 매도하면서 네, 불장에서는 절대로 한 번에 파시면 안 됩니다. 꼭 부분 매도가 돼야 돼요. 부분 매도가 돼야 돼요.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은 팔고 나서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지도 못해요, 심지어. 어, 이 코인이라는 게 특히 알트코인은 오를 때 무섭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상승이 받으면은 그때는 더 사지 말고 그냥 천천히 매도, 무조건 분할 매도해야 돼요. 분할 매도. 이, 이 한국 사람들이 한 번에 파는 걸 좋아해요. 한 번에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할. 어느 정도 분할로 하냐면 거의 4번에서 5번 나눠서 판다. 뭐 예를 들어 20% 수익 구간, 50% 수익 구간, 그다음 180% 수익 구간, 그다음에 300% 수익 구간 이렇게 분할로 좀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코인은요. 여기서 전고점까지만 해도 벌써 300%거든요. 근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500%다 보니까 뭐 앱토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종목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종목인데 이 코인도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 무조건 분할 매도. 중요합니다. 네. 뭐 하루 만에 올랐던 게 다 빠질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뭐 무조건 들고 있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현물 매수 매도 타점 여기 이게 궁금하시거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번호 띄워놔. 제 번호, 제 연락처 010-8332-6659 여기로 9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뭐 그러면은 돈 받는 거 무료로 돈 받는 거 일절 없이 지금 불장 대비해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좀 단체로 신호를 좀 드리고 있어요. 신호를 드리다 보니까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메일 좀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좀 문자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위에 연락처 여기로 9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다가올 불장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불장에 우리 모두 부자 돼봅시다. 부자 돼봅시다. 아, 그리고 그 리플 관련해서 제가 쉬운 내용으로 총 정리한 거 있거든요. 이거 한 10분 정도 되는데 총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꼭 좀 봐주세요. 리플을 둘러싼 시선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리플을 끝난 코인이라고 단언했고 어떤 이는 글로벌 금융의 열쇠라며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후자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은 이미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차트에서 숫자가 오르고 떨어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송금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의 핵심망이었던 스위프트는 느리고 비싸고 불편합니다. 송금 한번 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은행 수수료가 5에서 10%씩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XRP 네트워크는 몇 초 만에 수수료 거의 없이 국경을 넘는 송금을 가능하게 합니다. 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은 빠른 속도의 혜택을 누리며 기업은 국제무역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송금 수요가 큰 지역에서는 이미 리플렛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 두바이에서 동남아로 흐르는 자금, 아프리카 지역의 핀테크 송금 서비스까지 리플은 그 속에서 실사용 사례가 빠르게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규제 리스크의 완화입니다. 리플은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긴 소송에서 부분 승소를 거두며 증권이 아니다 라는 명확한 인식을 일부 시장에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장은 리플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언제든 규제로 막힐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이제는 오히려 규제 명확성이 리플의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외 국가에서는 리플을 규제 자산이 아닌 합법적 금융 도구로 인정하고 제휴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리플은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CBDC와 리플 네트워크가 결합된다면 국가 단위의 자금 흐름이 리플을 통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일부 국가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파급력은 ETF 가능성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며 시장이 안정성을 얻고 가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리플 ETF가 승인된다면 상황은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성금과 결제라는 실제 유틸리티를 가진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ETF 승인이란 제도권 편입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은 역사 속의 숫자로 남게 될 겁니다. 기관 자금은 단순히 몇백억, 몇천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의 돈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리플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리플이 가진 진짜 힘은 단순히 송금 속도와 수수료 절감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네트워크의 효과입니다. 리플렛에 참여하는 은행과 기업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은행 A와 은행 B만 연결되어 있으면 단순한 송금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 A, B, C, D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합류한다면 리플은 곧 전 세계 거대한 허브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SBI 홀딩스, 중동의 대형 은행들, 동남아의 핀테크 기업들까지 리플렛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미 확산 단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페이스북이 한번 대중화된 이후 아무리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도 대체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고래 지갑들의 XRP 매집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최근 몇 달간 리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형 지갑들의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은 항상 가격이 조용할 때 소리 없이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테슬라 주가가 폭발하기 전 월가의 기관들은 몇 년간 조용히 담아왔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망한다 라는 뉴스에 속아 손해보고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은 건 바로 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XRP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그때와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하느냐? 여러분, 불장에 들어서면 이미 늦습니다. 가격이 몇 배가 뛴 뒤에 들어가면 그때는 고점 매수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조용할 때 그리고 세력들이 담고 있을 때가 바로 준비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10만 원을 넣더라도 올바른 타이밍에 투자하면 1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천만 원을 고점에 넣는다면 한순간에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큰 화제가 된 것이 바로 리플의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리플은 단순히 금융권만 공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결제기업, 핀테크 스타트업,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손을 잡으며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리플은 단순한 송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뉴스들이 쌓일수록 투자자들의 신뢰는 회복되고 가격은 서서히 바닥을 다진 뒤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보이지 않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펀더멘탈의 힘입니다. 리플은 장기적 성장 동력은 단순히 송금과 결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을 실험 중이고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도 자국 화폐를 블록체인에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주목받는 민간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이미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과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리플은 네트워크 속도, 수수료, 보안성 면에서 중앙은행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플이 여러 국가의 CBDC 운영 파트너로 확정된다면 그건 바로 리플이 국가 단위의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 이슈를 넘어 금융 역사에 남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갈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왜 가격은 아직 폭발하지 않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력의 매집 구간입니다. 가격은 의도적으로 눌러놓습니다. 뉴스는 흘러나오지만 거래량은 크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개미들은 불안해합니다. 왜 안 오르지? 하고 팔아버리죠. 그 순간 세력들은 묵묵히 받아내며 물량을 모두 흡수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특정 트리거, 예를 들어 ETF 승인, 대형은행 파트너십, 혹은 CBDC 공식 채택 이런 것들이 터지면 가격은 폭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세력들이 이미 충분히 담고 난 이후입니다. 이 패턴은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장은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행, 핀테크, 중앙은행,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ETF 가능성까지. 이 모든 흐름이 결국 XRP를 향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리플은 단순히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이 가진 실사용 가치, 네트워크의 효과, 제도권 편입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다음 불장에서는 최소 10배 또는 20배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담아두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플은 분명히 큰 그림에서 기회를 줄 코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은 항상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숨겨놓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조용히 모으고 있는 리플과 함께 움직일 또 다른 히든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아직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진 않았지만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래소 지갑 이동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누군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흔적이 확실히 포착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바라볼 때 몇몇 사람들은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으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바로 이런 히든 종목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 코인은 업계에서도 거의 언급되진 않지만 기관 자금이 물밑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정황이 확실히 보입니다. 거래량은 잠잠한데 지갑 이동 내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회를 봤을 때 행동했느냐, 못했느냐. 저도 처음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용기 내어 투자했을 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리플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자산이고 그와 동시에 히든코인을 잡은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히든코인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332-6659 이쪽으로 9원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신다고 돈을 내셔야 된다 이런 내용 일절 없으니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길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든코인 꼭 문자로 안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프로였습니다.